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나스닥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TQQQ, QAD 이제 모으기 같은 영상도 만들었는데 2차, 3차 매수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스닥은 물론 갈 수 있지만 신고가 돌파는 힘들 수도 있다고 뷰를 깔아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 주에 좋았습니다. 이 단기 추세를 보시면 최근에 단기 추세를 이렇게 뚫고 수요일 날에 이렇게 뚫어놓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확실한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좋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TQQQ를 모아가는 거는 너무 아쉽지만 우선 또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우선은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힘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무엇이냐면 이 저항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472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저항은 4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든 이제 고점 매수 매도 신호 같은 거 아시죠? 아마 구독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인데 중기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 기준으로 이 480불의 정도의 매도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한번 조금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480불에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뷰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만약 480불에 온다면 TQQQ를 나스닥 3배 레버리지 비중을 줄일 겁니다. 얼마 사지도 못했어요. 근데 비중을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산, 현금 비중으로 관리해야 돼서 비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이고 다시 조정이 올 때 담는다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현금 흐름이 충분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단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단가는 어리일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480, 490%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TQQ 수익률이 45%에서 60% 정도 아니면 한 40% 이 정도 수익이 보고 있다 하면 분할 매도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0% 수익은 단기적으로 보면 나스닥 수익률이 거의 뭐 연평균 수익률만큼 요 부분 단기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이 평균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또다시 조정이 올 때 이 매도한 금액을 조금 다시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면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80불 같은 뷰를 가정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금입니다. 금 가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봉으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거 헤드앤숄더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얼마큼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이 정도. 그러면 3% 정도인데 그럼 최근에 이제 나스닥하고 금이 디커플링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금이 최근에 보면 금이 올라가면 나스닥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좀 보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위험 자산 돈이 금으로 올라갔었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불편했습니다. 왜 자금이 같이 들어갔을까라고 봤을 때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자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금을 조정받으면 나스닥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 480불까지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한 49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금 가격으로 보았을 때 아직 상승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황금선 21선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480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를 보면 빅스 지수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빅스 지수가 여기 한 이쯤에서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게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빅스가 내려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빅스 지수도 추세를 끄어보면 중단 라인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에서 터치하면서 다시 좀 치고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뷰로 보고 있고 이제 이런 뷰로 이제 TQQ를 좀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하락을 기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TQQQ를 조금 더 모아가고 싶은데 너무 올라가니까 TQQQ를 사기가 너무 무서워요. 당연히 나스닥이 올라갈 때 TQQQ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절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도 증시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은 대처를 한다 하면 이게 고점에서 찍고 내려왔을 때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포를 느꼈을 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을 때 환희에 TQQ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이 적다 하면 그때 현금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때 고점 기준에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사고 또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사고 하면 됩니다. 차라리 매수하실 거면 그냥 QQQQ 정도로 매수하거나 차라리 JPQ를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는 거지 올라갈 때 산다는 것은 레버리지의 리스크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상승장에서 TQQQ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조차가 잘 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적게 와요. 그래서 항상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뭐 마이너스 10%가 잘 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 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상승장에서는 자산을 불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30%가 올 수 있다고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금 비중으로 관리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기준에서는 TQQ를 480불 정도 오면 기계적으로 TQQ의 자산을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오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8% 조정이 오면 다시 수량을 담아가고 만약에 다시 마이너스 20% 구간에 또 오거나 마이너스 25% 구간에 오면 저는 또 TQQQ를 담아갈 예정입니다. QAD도 계속 모아갑니다. QAD는 팔지 않습니다. QAD는 저는 제 생각에는 굳이 현금 비중만 잘 지킨다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서 수량을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스닥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테슬라, 팔란티어, 그 다음에 뭐 마스 같은 영상도 하나 제작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